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성장 과정까지 같이 다뤄봤는데 기억 좀 나시는 거죠? 다 잊으신 거 아니겠죠? 네, 오늘은 성장 과정 외에 또 자주 나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주 나오는 항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격의 장단점 묻는 거. 네, 이런 항목 많이 나옵니다. 성격의 장단점의 작성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된 예시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항목으로는 학창생활. 학창생활에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지원자분들이 좀 제일 어려워하시는 항목이기도 해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여기까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되고 별도로 작성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 같이 오늘도 작성하고 써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도 바로 시작할 수는 없죠. 우선 일단은 개요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개요를 좀 짜보고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성격의 장점 어떤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약간 부끄러우시더라도 장점을 한두 가지 한번 적어주세요. 개요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떤 건지 너무 저는 궁금합니다. 이 개요를 작성하시는 분은 장점을 이렇게 쓰셨네요. 의욕이 넘침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같이 과거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께 너 이렇게 에너자이저다, 열정이 되게 넘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별명은 에너자이저 이런 것도 한 줄 정도 적으셨네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열정이 넘치는 그런 나의 에너지를 최근에 혹은 내 인생에서 그걸 발휘해 본 경험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례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공연을 열심히 했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공연을 진짜 열정적으로 잘 마쳤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음. 여기까지 이렇게 적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면에 단점도 있을 거잖아요. 단점은 뭘 적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단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이렇게 적었어요. 귀가 얇음. 분명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 내 단점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귀가 얇음. 그래서 내 주관이 뚜렷하지 않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고민이 되죠. 다른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그거 적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이거를 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귀가 얇은 채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 다른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을 이제 같이 잘 비교하고 판단해서 좀 잘 수렴해서 결정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이 정도.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개요를 한번 짜보는 겁니다. 장점, 단점. 이렇게 적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신 장점이 만약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약에 쓰셨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자기소개서에 장점이라고 쓰면 좋을지 이거 고민되시죠? 그런 고민이 되신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직무 역량을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이쪽에는 성격의 장점을 쭉 써보고 이쪽에는 직무 역량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성격의 장점이면서 이 직무를 할 때도 필요한 게 있다면 이 두 개가 교집합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에서의 장점으로 써주실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성장 과정의 성격의 장단점의 작성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직무 역량을 생각하자. 그러면서 장점을 고르자. 내가 가진 장점 중에서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를 직무 역량과 매칭해서 고르자. 자, 두 번째. 만약에 장점을 적는다면 전체 중에서 약 70%, 그러니까 꼭 70%가 몇 글자냐 이거 세보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단 장점 많이 쓰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장점을 충분히 쓰자라는 거예요. 장점 적어보고 단점 적어보라고 하면은 많은 학생분들이 장점은 좀 약간 오글오글 되게 부끄부끄 하시고 잘 못 쓰고 장점 없는데 막 이러시고 단점 막 되게 길게 써요. 예, 그러지 말고 자기소개서는 어차피 내가 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를 광고하는 글이잖아요. 장점을 충분히 좀 적어주십시오. 그럼 반면에 단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점은 그보다는 좀 적게 적어야겠죠. 약 30% 정도는 단점을 적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점을 그렇게 길게 어떻게 써요? 근데 그 여러 가지의 장점을 막 길게 쓰라는 게 아니라 장점에는 이와 관련된 예시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단점은 어떻게 해요? 단점도 예시를 씁니까?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누구 막 돈도 빌려줬고요. 누구 부탁만 들어주다가 제 거 못했고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단점은 내가 이것을 극복하려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장점은 예시를, 단점은 극복하고 있는 현재의 나의 노력 정도 들어가면 되겠구나. 아하, 이 정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장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여러분의 장점을 물론 쓰지만, 많은 분들이 장점이 다 이상하게 너무 똑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입사지원서를 보면 막 다 성실함만 써. 진짜 막 다 의사소통만 있대. 이렇게 너무 그 장점의 명칭을 뭘로 써야 될지 고민하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의 지원자들이 다 성실하다고 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시일 뿐이에요. 뭐 주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난 친화력이 있다, 배려심이 있다, 아니면 의사소통의 어떤 소통 마인드가 있다,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 이런 것도 괜찮죠. 적극적이다, 도전 정신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표현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나의 장점과 일치한다면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뽑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점 얘기도 해볼까요? 반면에 단점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단점을 지금 뭐 내 단점 막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단점을 막 치명적인 단점을 굳이 막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표현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봅시다. 이런 구조로 쓰시면 좋죠? 이러이러한 것이 나의 단점입니다. 어떤 거 단점으로 할까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는 것이 때로는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막 동시에 막 하나 끝내고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막 시작을 해.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너무 동시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놓치는 거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의 어떤 리스트를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기록하고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동시에 다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나 완전히 다 고쳤어. 그래서 나 지금 단점이 없는 무결점의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방법이나 우선순위별로 일하는 어떤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단점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장점의 예시를 보여드렸듯이 단점도 어떤 거 써야 될지 좀 모르겠다 이러실 수도 있어서 단점의 예시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 욕심이 너무 많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좀 어려워한다. 좀 지나치게 꼼꼼한 편이다. 남이 하는 일이 완성도 면에서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자꾸 내가 좀 다 하려고 한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성격이 급해서 작은 것은 놓칠 때가 있다. 이렇게 단점은 보면 지금 좀 눈치채셨겠지만 약간 놓칠 때가 있다. 저는요 맨날 급해가지고 맨날 놓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이제 치명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놓칠 때가 있다. 뭔가 한 가지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거 놓칠 때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은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완화시켜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격의 장단점에 좀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시 한번 보시죠. 자, 장점과 직무를 연결해서 쓰신 분이에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이에요. 그쵸?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학 시절 어떤 치과 병원, 치과 기공실에 학예 현장 실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장부 5기입으로 인해 당일 보내야 할 기초상이 제작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거 완전 큰일이네요. 기사님들 모두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셨고 저는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기록했던 내용을 다시 찾아보고 모르는 것은 기사님들께 여쭤보며 열정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든 것을 보시고 기사님들이 모두 칭찬을 해주셨고 그대로 치과로 포장되어 나갈 때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현장 실습을 마칠 때 저에 대한 기록을 부탁드렸는데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는 학생을 만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도 좀 지혜롭게 잘 하신 게 내가 내 스스로 전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이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쓰는 건 매우 효과적인 표현이에요. 현장에 처음 발을 들인 미숙한 실습생이었지만 기사님들께서 저의 열정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진 장점이 성실함도 있고 의사소통 능력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다라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이것을 사례로 이렇게 풀어나가시고 그러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신뢰감이 들게 좀 표현을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례도 한번 보시죠. 장점과 제가 단점을 놓쳤네요. 장점을 쓰고 이제 단점을 쓰신 내용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처음 보는 분께 먼저 다가가는 것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가장 환한 미소로 먼저 인사드리는 것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 맞는 것 같죠? 이런 게 단점인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도의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면 좋겠죠?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 저에게 먼저 편안하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예전보다 처음 보는 분께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 또는 환자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장점을 직무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고 단점을 작성해야 되는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반면에 앞서 보여드린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 피해야 할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은 전체적으로 밝고 활동적인 것입니다. 또한 친화력이 있고 재미있습니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잘 다가갑니다. 어떠한 분위기도 맞출 줄 아는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남과 다른 개성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는 어느 분야든 꼭 필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여기까지 지금 장점 몇 개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5개는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실함이 있습니다. 라고 장점이 또 나왔어요. 저와 한번 일해본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늘 칭찬합니다. 살면서 불성실하다거나 책임감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다양한 장점을 활용하여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점을 여러 가지 쓰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되게 쓰기 어렵죠. 하지만 이걸 한번 고쳐본다면 너무 다양한 장점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례가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장점과 장점의 계속된 나열일 뿐인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수정해 본다면 이 수많은 장점 중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중에 직무 역량과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을 하나 뽑고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그거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좀 신뢰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수정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격의 장단점 이제 포인트 좀 아시겠죠?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부지런히. 저희가 이번에 써볼 그 항목은 학창시절에 대한 항목입니다. 자, 학창시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이런 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크게 보면은 학과 활동이 있죠. 내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같이 전공했었던 그런 학과 공부가 있을 거고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의 또 직무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했었던 거, 그 학업 외에도 했었던 활동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동아리를 하셨거나, 봉사활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냥 취미 생활을 했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인턴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세요. 단어로.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정말 진짜 제일 적합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사례는 다 볼품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인생을 헛살았나 봐 이런 자괴감에도 빠집니다. 하지만 그냥 일단은 생각에 결정을 하지 마시고 학창생활에 했었던 거 다양한 걸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은 나열의 단계니까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어떤 걸 뽑을까요? 대학교나 혹은 고등학교, 아무래도 제일 중심은 대학교가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은 무엇일까? 여기서의 그 의미 있는 경험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쓰는 내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 예를 들어 어떤 그 병원의 의사 인사 담당자라던가 아니면 그곳에 원장님이시던가 이런 분들이 그걸 보셨을 때 이 경험 되게 의미 있겠다. 우리 조직에 와서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소재로는 실습, 인턴, 아르바이트, 네. 여러분 자격증 공부하신 거, 관련 분야 공부하신 거, 네. 그리고 동아리, 봉사활동, 수상경력, 여행하신 거 이런 게 모두 다 소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격의 장점에서도 나열을 피해야 하듯이 이거 있는데 이거 조금씩 다 있다고 이거 다 적어주면 중요한 것이 잘 강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요에 적으셨지만 이 중에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거를 하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창생활에서 우리가 강조해 볼 만한 그렇다면 역량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예시를 한번 들어봅니다.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설득력, 아이디어, 리더십, 팔로우십 이런 것들이 내가 앞서서 했었던 봉사활동, 실습, 인턴과 이렇게 사례로 연결되면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로 이렇게 매칭해서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실무에 투입이 되면 이 현장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난 기본적인 업무 소양을 가지고 있어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학창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역시도 우리가 한번 예시를 보면서 아하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한번 보시죠. 자, 역시 이분은 실습을 하신 거를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성실한 학과 생활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쓸모있는 치과 기공사가 되는 것이 학창 생활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두고자 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중 하나인 캐드캠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특강이 공지되면 주저하지 않고 제일 먼저 신청하여 매년 다른 강사님들의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여름방학 현장 실습도 캐드캠 시설이 특화된 곳에 가기 위해서 땡땡땡땡 치과 병원 실습 모집 공고가 뜨자마자 실습의 기회를 잡았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장 실습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제가 가진 장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학과 공부 또한 성실히 하여 매 학기마다 성적 장학금을 받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새롭게 변화해가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도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실습을 해보신 경험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실습을 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학창생활을 쓰신다면 직무 역량과도 연결이 되어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작업을 했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최근 캐드캠의 도입으로 보철물을 만드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에 맞춰 3D 프린터와 밀링 머신을 다루며 이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직무 역량을 길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드캠 분야에서 맡은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드캠뿐만 아니라 교정을 제외한 덴처, 포세린 파트도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의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며 걷지 않고
않고 뛰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역시도 본인이 했었던 어떤 공부한 부분, 그리고 실습은 좀 앞서 사례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게 나왔지만 내가 학창 생활을 작성할 때의 주요 내용은 직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애썼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학창 생활을 통해서 가장 강조를 하고 계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예시를 통해서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나도 저런 정도의 사례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으시고 학창 생활을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항목 저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 포부, 개요부터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는 이런 내용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지원 동기에는 내가 왜 이 병원을 지원하는지, 이 회사를 왜 지원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 말고도 내가 지원하는 그 조직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가지게 된 부분이나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왜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한 그런 지원 동기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한다고 생각이 떠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지원하는 기관이나 병원, 뭐 조직 그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이곳에서 일했을 때 가장 유리할 점, 내가 마음에 들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걸 찾아서 한번 간략하게 좀 단어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 이 직무가 하는 일을 어떤 건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 때 해봤다. 이렇게 이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사 후 포부도 같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입사 후 포부는 크게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우선은 자기 개발 계획. 왜냐면 이제 입사를 하면 이제 끝났다. 이 취업의 관문을 내가 뚫었다. 이제 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련다. 이러지 않겠죠. 우리는 이제 계속 배우고 사실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한다 보면 앞으로 배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못딴 자격증을 더 딴다거나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하겠다거나 그런 거 적을 수 있죠. 그리고 내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조직 생활 있잖아요. 그 새로운 조직에 한번 사실 우리가 그 회사 같은 곳에 어떤 조직 생활을 하기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거 쓰는 게 입사 후 포부입니다. 그러니까 포부는 우리 그 대부분의 항목은 다 경험을 묻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나 예시를 써야 하는데 포부 같은 것은 미래의 다짐입니다. 미래의 계획, 분명한 목표 이런 거 쓰시는 게 포부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지금 이 얘기들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거죠. 지원 회사와 직무에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요 어떤 점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장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있다고 들어서 등등등 우리가 조사하고 한번 알아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고요. 저 또한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내가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지원을 했는데 아마 알고 보면 나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서류를 보시는 당신도 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나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입사 후에 그래서 나를 뽑으면 내가 들어가면 나 이런 거 기여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또 구체적인 계획 내가 입사 후에 어떻게 성장할 건지 3년 뒤, 5년 뒤 혹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가질 건지 내 미래 목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부를 작성하실 때는 근데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일하다가 아직 인생은 긴데 좀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신다거나 아니면 몇 년까지만 하고 내가 다른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참 개인적으로는 참 응원하고 싶지만 나는 실제로 그 서류를 보고 뽑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실 좀 오래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의 상황이나 정책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계획이네. 혹은 그럼 이분은 한 5년 다니겠네. 퇴직을 하시겠네. 라는 어떤 이직의 가능성, 퇴직의 가능성을 내가 내 자소서에 스스로 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부 작성할 때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좀 별로 딱히 없다거나 목표를 별로 안 쓴다거나 아니면 성장에 대한 큰 욕심이 없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입사를 하면 그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입사 후에 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 내 그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쌓아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적어주시면 포부에는 가장 적합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우리 한번 예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치과 기공사 지원 동기 및 포부 예시입니다. 땡땡 대학교 의료원은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미래 의료계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고의 치기공사가 되기 위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한 기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것은 물론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최근 기술을 두려움 없이 탐구하고 배울 자세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땡땡대학교 의료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의 기본인 성실함을 바탕으로 항상 20분 전에 출근하여 완벽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동료들과 협력하는 자세를 잊지 않고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저는 의료원의 빛나는 인재,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원하고 싶은 그런 병원의 이름을 저 동그라미 안에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이유, 내가 입사 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된 지원 동기 포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땡땡병원은 학창생활 늘 제가 꿈꾸던 일터였습니다. 땡땡병원은 구강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밀 치과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곳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부터는 내가 어떠한 실습을 했는지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다양한 실습을 했습니다. 까지 적어주셨어요. 여기 마지막 챕터는 뭐죠? 내가 여기 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나 어떻게 일하겠다가 이제 그 구조로 맞춰져 있네요. 3년 뒤에는 새로운 기술에 늘 도전하는 치기공사가 될 것이며 10년 뒤에는 후배들에게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겠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이 병원, 제가 늘 꿈꾸던 이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고 싶다.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실습을 해봤다와 함께 이곳에 꼭 일하고 싶은 어떤 간절함이 좀 약간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원 동기 및 포부, 여러분들도 이런 구조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저희가 지원 동기 및 포부의 예시까지 한번 봤는데요.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항목이지만 여러분도 어떠세요? 보시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우선 저는 자기소개서는 일단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쓰고 계속 고쳐나가는 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수없이 다시 고쳐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3줄, 5줄, 10줄씩이라도 조금씩 한번 써보세요. 쓰고 나서 고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LMS에 업로드 해보시면 일단 시작은 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